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일요일인데 업로드를 한 이유는 어제 그러니까 6월 25일 날 제가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신문 십답 관련해 가지고 24일 날 제가 이거를 갖다가 블로그에다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좀 하루라도 빨리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감사스마일이 일요일 날 업로드를 잘 하지 않는데 이거는 일요일 날 제가 아침에 업로드를 할 계획으로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 꼭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뭐 2주택자 이상, 3주택자 이상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부동산 대책 중에서 상생임대주택 제도 관련 세금 부분 양도세 의문이 참 많았는데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이거를 24일 날 정말 한 오후에 한 2시간 정도를 갖다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상당히 이걸 읽어보니까 이해가 좀 쉽게 잘 되었고 무엇보다도 감사스마일이 올 초부터 똘똘한 한 채보다는 똘똘한 두 채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이 두 채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근본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은 2주택자가 아닐까 싶다라는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일시적 2주택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매도할지 가지고 갈지 행복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물론 3주택자에게도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3주택이 다 수도권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또 지방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임대 물건이 이제 뭐 한 2년 동안 계속 공급이 돼서 전세 가격이 뭐 상승하진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이게 정책이 잘 적용이 된다고 시장에서 만약에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감사스마일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갖다가 가지고 이야기 드리면 조금 보시는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PDF 파일로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신문 십답. 제 방송을 보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유튜브 링크란에도 한번 걸어드릴 수 있으면 걸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관련해가 신문 십답인데요. 첫 번째 질문.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플러스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거다. 그러니까 2주택,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혜택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되므로 이제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시에 필히 1주택자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주요건을 2년을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크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셨던 분들이 세금 때문에 아니면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을 하셨던 분들이 이걸 갖다가 못 파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생임대주택으로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3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주택 C를 갖다 먼저 매도하고 이제 또 주택 B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상생임대주택을 갖다가 하게 될 경우에는 최종 주택 A가 이제 그런 비과세 혜택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3주택,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무엇인가요?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답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갑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갑이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주택을 매입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불인정되고 만약에 주택 매입 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임대를 갖다가 주셨던 분들한테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고 이제
임대 만료가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생 임대로 해가지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미 임차에 있는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는 경우까지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지금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동일해야 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변경돼가지고 임대료 5% 이하만 인상을 준수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임대인 갑이 예를 들어 임차인 을과 임대료 100으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다. 임대료 5%만 인상하게 되면 이건 상생 임대인으로 간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뭐 임차인도 상관이 없지만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도 상생 임대 제도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 공백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바로 임차인이 구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구해지지 않고 또 임대인이 또 직접 보조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 없이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갑이 임차인 을과 했어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그래서 뭐 임차인 이상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몇 개월 후에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해가지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병에게 이제 임차를 줬어요. 이럴 경우에도 상생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지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작년 12월 22일부터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2년하고도 6개월 정도 남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작년 12월 20일부터 올 예를 들어서 6월 25일까지 계약을 하셨던 분들도 상생 임대차 계약을 갖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금년 중 임대를 시작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2024년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 같은 경우에도 2024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까지 2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을 갖다가 좀 망설이시는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2주택을 갖다가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생 임대차 계약이 상당히 좋은 제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섯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어쩔 수 없이 쓰셨던 분들이 일부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혜택이 크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다 행사를 지금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 7.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임대주택 사업자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해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안 하는데 만약에 상생 임대주택이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그 다음번에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갖다가 이제 아파트도 허용을 하는 걸로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상생 임대주택을 먼저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지켜보고 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등록임대 사업자도 상생임대주택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등록임대 사업자가 4년 단기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4년 단기가 끝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큰 메리트가 또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 호별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답변이 추 양도 계획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인 경우에는 모든 호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2층, 3층, 4층에 있는 모든 각 호실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혜택이 동일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인데요. 직전 임대, 아니군요. 10번째까지가 있으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 1년 6개월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 2년을 어떻게 판정하나요?
이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준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직전 임대차 계약, 상생 임대차 계약은 두 번째 계약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직전 임대차 계약이 2년이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년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 상생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의무 임대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상생 임대차 계약은 의무 기간이 2년이다. 그래서 사례를 좀 살펴드리면 만약에 직전 임대차를 갖다 내가 2년을 했어요. 그랬는데 뭐 사정에 의해서 세입자가 먼저 나가서 1년 7개월 했다. 그럼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또 연장이 되는 것도 인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2년을 했는데 1년을 했고 뭐 8개월이 됐고 1년 뭐 2개월이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럴 때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안정적으로 임대인에게 4년 이상의 그런 임차를 갖다 계속적으로 임대를 갖다가 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당근책을 갖다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전 임대차 계약이 혹시라도 1년 6개월이 안 되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1년 6개월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새롭게 상생 임대차 계약을 갖다 맺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2년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계약 기간이 있고 임대 기간이 있는데 통상 이제 계약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2년을 갖다 했어요. 근데 2년 전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상생 임대차 계약 2년 했는데 세입자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1년 뭐 11개월로 있다가 나갔다라고 하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나가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더 빨리 나가는 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데 계약 기간이 2년인데 1년이면 불인정. 또 1년 6개월이도 1년인데 불인정. 여기에 또 1년인데 1년 6개월로 해가지고 늘어났다 해도 불인정됩니다. 그래서 상생 임대차 계약은 무조건 2년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임대료 5% 이하로 인상 여부를 이제 어떻게 판정하나요 하는데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44조 사항에 따라서 전세 월세 전환율을 활용하며 계산하면 되는데 출처 렌트홈 임대 등록 시스템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연 10%와 기준금리 플러스 연 2% 중 낮은 비율을 갖다 가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3억 원인 주택을 월세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전환한다. 이때는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82만 8,125원 이하로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5% 때문에 5%가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월세보증금 2천에서 월세 5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은 1억 8,9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감자스마일이 상생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물론 1주택자들한테는 해당 사항은 없겠죠. 만약에 1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피치 못하게 내가 이제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임차를 살고 있고 그 물건에 임대를 갖다가 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1주택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거주를 안 해도 혜택을 갖다 받는데 근데 여기 상생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4년은 일단은 임대를 갖다 주라라는 말씀을 갖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각자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감사스마일이 블로그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분들이 이제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뿐만 아니라 2주택자가 많이 또 혜택을 볼 것 같고요. 3주택자 이상도 어떻게 보면 이거 부분에 있어서 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짠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1주택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1주택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라든지 직장 때문에 내가 서울에 집을 갖다가 전세를 주고 뭐 지방으로 갔다. 지방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서울로 왔다라고 했을 때 실거주를 갖다가 하지 못하면 요즘에 이제 비과세 받기가 쉽지 않은데 실거주를 갖다가 해주는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제도를 갖다가 이제 특례 신문식답을 갖다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물론 여기 안에 또 숨은 맹점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저는 주택시장에 똘똘한 한 채 쏠림보다는 이제 똘똘한 두 채 또는
또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말 이 비과세 거주 요건 2년을 갖다가 면제를 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이제 25일날 방송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집값이 하락한다. 또 금리가 막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황은 안 좋다라고 하지만 감사스마일은 여러 가지 그런 뭐 세계 경제라든지 거시 경제 그리고 또 뭐 주식시장 뭐 여러 가지를 다 보았을 때 하락을 하는 것보다 보합 내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감사스마일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고향 특례시라든지 더 나가서 이 서북부 쪽에 파주라든지 김포라든지 더 나가서 이제 은평구, 서대문구 이쪽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더 많은 호재가 남아있고 또 영상 개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앞으로 또 주택시장에 저는 더 부정적인 것 이야기보다는 더 긍정적인 시장이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제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감사스마일이 6월 26일 날 아침에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신문 10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스마일은 내 집 한 채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끝으로 강조를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인데 방송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